조만간에 윤석열 씨는 철컹철컹 잡혀가게 돼 있어요. 윤석열이 믿고 있는 경호처의 방패가 깨질 것 같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윤석열의 체포 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는데 이거 공개된다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헌재 심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야당은 두창희 체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이 조항을 이유로 군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 방어 논리가 힘을 잃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윤곽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부는 이달 6일까지인 체포, 수색영장 유효기간 내 윤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일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체포 관련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행을 이렇게 늦게 해야 할 무슨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요 사건만 딱 놓고 보자면 체포 자체를 늦출 이유는 별로 없죠. 근데 그죠.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경호처와 협의가 아직도 원만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외부의 소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이분들 정리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아마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제는 경찰청 기동대에다가 출동을 요청하겠다, 할 수 있으니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데, 예.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그로부터 48시간 뒤에 풀어주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속영장은 저는 100% 발부될 거라고 보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20일 뒤에는, 최장 20일 뒤에는 예. 기소를 하든지 또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일로부터 22일 뒤에 누가 기소할 거냐, 그렇죠. 다시 검찰로 넘길 거냐, 아니면은 국회에서 마련한 상설특검이나 일반 특검의 특별검사가 기소를 할 거냐. 여기에서 저는 아직 국회 상황이, 지금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반 특검 거부권 행사했고,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거론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끌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요게 정리가 돼야 예. 애써서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체포를 했는데 기소는 검찰한테 넘기는, 이런 일을 피하고자 시간 조절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8인이 되었는데 헌재 분위기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보는 헌재 상황과 현 정부 가장 많은 정보를 통해 고민하는 분이죠.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헌재 판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지도부에? 지금 소추위원들과 이제 참석했던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다 이게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이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원래 그 전에도 첫째는 상대 측이 워낙에 명명백백히 온 국민이 본 모든 증거가 이미 공개되고 심증거 판단이 거의 다 명백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고, 그런데도 부인하고 있죠. 지금. 예, 둘째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연 작전을 다 예상하고 준비를 훨씬 더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쟁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판단을 명료하게 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애초에 틀을 그렇게 짰고, 그리고 쟁점을 정리하는 첫
그 과정에서 원래는 5개의 쟁점이 있었던 것을 4개의 쟁점으로 정리해서 가자라는 재판부의 이야기 등등을 볼 때 이것을 국민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나서 재판부가 헌재가 시간을 끌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일단 처음에 민상 받은 인상. 참여했던 분들의 감인 것 같습니다. 참여했던 분도 오랜 법조인 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의 경우도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설들은 많았는데 결국 만장일치가 예, 됐죠. 그래서 이 사안은 워낙 사안이 명료하기 때문에 헌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오늘 아마 어디 아침에 언론의 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탄핵으로 다 정리돼야 된다라는 것이 다 최소한 70% 이상을 넘는다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상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도 실제로는 이것이 무슨 보수와 진보라는 차원에서 갈라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뿐 아니라 법조 전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처럼 첫 심리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는 당에 이렇게 와서 보고하는 반응이랄까 느낌이. 근데 정영식 판사는 판결 부장 판사 때도 유명했거든요. 물론. 예, 이쪽 편을 들은 것처럼 내내 물론, 진행하다가 그런 우려가 있죠. 예, 정반대의 판결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냈던 분이라 지금은 그 인상만으로는 마음을 놓기는 이 사안이 너무 물론 중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은 결국 끝까지 버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여겨지나 경호처는 대통령실에 대해선 군사상,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들어 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과거 관행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다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과거 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정법 규정도 없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결정하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경호처가 이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내란죄 관련 혐의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뿐 아니라 관련된 경호처 직원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도 알겠지만 윤이 경호처 직원 생각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최상목이가 또 딴지를 놓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이 계속 한복수를 소환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변 확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으로 쿠션을 주고 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국민을 기만하고 내란의 공범인 한덕수는 평생 윤석열과 콩밥을 먹도록 해야 하며 최상목 역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